홈스쿨을 설명하려고 해드리거든요. 먼저 일단 이 홈스쿨의 두 번째 홈스쿨이에요. 이 두 번째 홈스쿨은 첫 번째랑 다른 건, 첫 번째 홈스쿨에서는 저희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책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상호작용 팁, 가정에서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이들한테 이제 소개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해석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책 소개를 어머님이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해주시면 되고, 상호작용 팁에서는 이제 그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사고적인 부분을 끌어줄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그 상호작용 팁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이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연계활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곳은 기관처럼 뭐 자료라든지 교육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연계활동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조금 구하기 쉽고 어머님들이 조금 아이들이랑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그 활동을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홈스쿨에서는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보드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권의 그림책을 아이가 이제 스토리를 인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스토리에는 이제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등장물, 그 다음에 뭐 배경, 상황, 여기 안에 이제 키워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아이들이 인지하기 위해서, 인식하고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 보드 게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보드 게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일단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각 원에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들께서 파일로 받아보시면 되고, 현재 보드게임용 자료가 A3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북 사이즈예요. 근데 그 스케치북 사이즈를 프린트를, 일단 그거를 지속적으로 아이랑 같이 집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제 뭐 문구점에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포스터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로 프린트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코팅 하셔도 되고, 그냥 이제 문구점 같은 데서 프린트해서 코팅 하시면 좀 오래 쓰실 수 있고, 뭐 좀 번거로우시면 그냥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만 해서 쓰셔도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책을, 저희가 홈스쿨을, 이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의 홈스쿨을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 집에서 뭐 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판에다가 뭐 폼보드 같은 거, 우드락 같은 거, 뭐 이런 EVA 같은 판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붙여서 집에다가 차곡차곡 놔두시면 아마 아이가 되게 재미있게 보드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을 가지고 뭔가 이제 아이들이 스토리를 인지하고, 그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라는 게 단어와 단어가 완성이 이어지고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서 한 편의 스토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이들이 게임의 구성물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어떤 스토리를 좀 더 놀이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 사고 능력에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으로 홈스쿨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자, 이번에 지금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줄다리기예요. 존 버닝엄의 줄다리기라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두 번째 홈스쿨에서도 하는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은 그 첫 번째 홈스쿨에서 소개해드렸던 8권의 책과 똑같은 책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책을, 하늘이라는 그림책은 책을 깊이 있게 보자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거든요. 책을 깊이 있게 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 근데 이 사고력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이제 그 능력을 이끌어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한 권의 책이 세계 유명 그림책 같은 경우는 워낙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를 읽어주는 걸로 끝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8권 그림책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줄다리기 책 먼저 해드릴게요. 줄다리기 책에서 받으신 보셨던 보드게임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줄다리기의 보드게임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줄이고, 그러니까 이 책은 코끼리하고 하마가 무엇을 하냐면 줄다리기를 해요. 토끼가 꾀를 부리죠. 얘네 둘이 토끼에게 토끼를 이렇게 비웃잖아요. 놀리고, 너는 작고 귀만 길다랗게 크고 힘도 없고, 그러자 이제 토끼가 그거 이제 꾀를 부리면서 줄다리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코끼리에게 하마에게, 그리고 이제 각각 숲에서 이제 하는데, 코끼리랑 하마는 각자 토끼랑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하고 하마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이 만만치 않은 거죠. 토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코끼리하고 하마가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결과는 누가 이겼는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자, 이 보드게임을 할 때 방법은 어디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항상 이 보드게임에 점이 찍어져 있는 부분이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활동 방법을 저희가 소개해 둔 게 있어요. 활동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너무 길면은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활동 방법을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활동 전 준비 사항 보시면, 먼저 코끼리하고 하마를 클레이로 만들어요. 요렇게 하마, 그 다음에 코끼리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몸까지 다 만들어도 되고, 얼굴까지 다 얼굴만 만들어도 되고, 여기 보면 하마의 코, 그 다음에 코끼리의 긴 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끼리하고 하마를 아이들이랑 같이 클레이로 만들어요. 집에 기본적으로 있으면 아이들이 그 자기주도 활동 하기에 되게 좋은 재료가 클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클레이를 되게 많이 놔두시고, 아이가 뭔가 생각이 나면 꼬물꼬물 만들게 해주시면 클레이 활동이라는 게 되게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에 소근육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섬세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관찰한 부분, 우리 아이의 관찰력이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클레이를 만들면 만들수록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섬세하게 만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처음에는 뭐 코끼리 얼굴만 만들었다가, 얼굴하고 코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클레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세세하게 눈썹도 만들고, 뭐 점도 찍고, 뭐 리본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더 섬세하게 구체화시켜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만한 아이들, 사실 클레이로 작업하는 거는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이든 중학교 애들이든 내가 손으로 뭔가 그 작업도의 완성도나 섬세함이나 어떤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어떤 작업을 시킬 때 클레이를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마하고 코끼리를 만들어요. 왜? 이 책의 등장물은 코끼리하고 하마하고 토끼거든요. 그리고 숲이 배경이 되고, 그런데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에서는 토끼가 중앙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하고 하마는 아이랑 같이 만드시면 돼요. 아이가 그냥 만들게 하면 아이가 코끼리와 하마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만들겠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사위도 클레이로 만들 수 있어요. 주사위를 클레이로 만들 때는, 자, 만약에 이렇게 클레이가 여기 있어요. 그럼 클레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죠. 그리고 이렇게 육면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칙칙 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눌러가면서 치면
네모에 주사위 모양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애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를 사지 말고 이렇게 클레이로 아이들이 만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사위 놀이가 수학 놀이 할 때도 그렇고 언어 놀이 할 때도 그렇고 뭐 영어 놀이 할 때도 그렇고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면은 엄청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주사위가 이렇게 돼요. 육면이. 그래서 지금 주사위 사이즈를 요만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주사위로 클레이를 만들고 1, 2, 3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사위에 마르면은 1, 2, 3을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장 할 거면 1, 2, 3 표시를 이렇게 클레이를 조금만 전만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떼서 여기다가 1이면은 그냥 이렇게 한 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또 그리고 여기는 한 개, 2면은 2개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굳이 이거를 숫자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면 조금 동글동글하게 해서 하나만 붙이고 2면은 2개를 붙이고 3이면 3개를 붙이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줄다리기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은 준비는 끝난 거예요. 하마랑 코끼리랑 주사위랑 이렇게 3개. 자, 활동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는 코끼리를 놓고 오른쪽에는 하마를 놔요. 점 찍어져 있는 부분에 하마를 놓고 출발을 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가요. 1이 나오면 한 칸을 가고 2가 나오면 2칸을 가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줄을 잡아 당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림책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할 때는 한 칸 앞으로 가. 어머 2가 나왔으니까 2칸 가. 이게 아닌 거예요. 상호작용을 할 때 이번에는 하마가 한 번을 잡아당겼어. 하마가 온 힘을 다해서 2번을 잡아당겼네. 자, 던졌는데 3이 나오면 어머 코끼리가 3번을 힘있게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점점 줄이 당겨지면서 뒤에 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칸이 남는 건 줄이 남는 거고 앞쪽으로는 이제 내가 그 중간 지점, 토끼가 있는 중간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누가 이겼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림책에서는 줄다리기를 했어. 그런데 누가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둘이 힘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가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겼어? 코끼리가 이긴 거예요. 자, 토끼가 꾀를 부려서 이렇게 된지는 알지만 그러면은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도 한번 해보게 하고. 아이는 당연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마는 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토끼를 뭐 이렇게 하고 비웃었어. 코끼리도 토끼를 이렇게 하고 비웃었어. 토끼는 둘에게 줄다리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서 둘이 같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어. 자, 코끼리가 힘있게 2번을 잡아당겼고, 이건 이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나온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힘있게 또 3번을 잡아당기고, 하마도 힘있게 2번을 잡아당기고, 하마도 힘있게 1번을 확 잡아당기고, 둘은 팽팽하게 맞섰어. 팽팽하게 서로 줄다리기를 했지. 그런데 결국 코끼리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결과를 추측을 해서 부분적으로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부분 구성을 해서 마지막을 하나 넣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책을 볼 때도 굳이 스토리텔링의 보드게임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책을 보면서도 자기가 놀이를 만들죠.
자, 놀이를 만들 때 등장물을 탁탁탁 본다거나 중심 상황을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배경을 꼬집어 딱 보게 된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나중에는 스토리도 재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결론이 나지 않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걸 본인이 결과를 추측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창의적 사고를 할 때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떠한 근거치,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 기본적 토대가 그림책의 스토리인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란 기본적인 스토리. 이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그 과정을 아이들이 이제 게임 방식으로 이제 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을 그 다음에 책을 깊이 있게 자기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봄으로 인해서 한 권의 그림책의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 놀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